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만수입니다. 저희가 토요일 날, 그 1시간 정도 되는 분량의 강의를 제가 했었는데, 제가 한 게 아니라 해서 녹음을 해서, 그걸 이제 띄웠는데, 그렇게 많이 보셨더라고요. 보신 분 중에서 질문을 하셨고,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질문을 주실 때, 저희 사진을 찍어서요, 저한테 이제 메일로 보내드리면 되는데, 그 댓글에 남겨주시면은 제가 메일 주소를 가르쳐 드릴게요. 자, 우선 이제 질문하신 거는, 자, 이 백이 이제 벌렸을 때, 그 다음에 이제 공격을 어떻게 하느냐, 그걸 물어보셨는데, 참고로 이제 벌려져 있는 돌은 공격을 잘 안 당해요. 거의 안 당한다 보시면 돼요. 참고로 또 하나는 이제 예전에는 이 삼선에 낮게 뒀는데, 높게 두는 걸로 이제 거의 변했습니다. 자, 상대에게 다가오면 어떻게 두느냐? 네, 이럴 때 지키질 않아요. 이런 식으로 지키지 않고 손을 뺍니다. 이제 주로 제가 이 변에 벌린 수를 많이 얘기를 하는데 꼭 뭐 여기에 두지 않으셔도 되고 뭐 다른 데 두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들어오는 수가 보통 이제 여기로 많이 들어오세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내가 여기를 뒀는데 상대가 따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지킬 수도 있었죠? 근데 여기 지키지 않고 손을 뺐어요. 그 얘기는 깨져도 괜찮다. 이걸 전제로 가는 거죠. 내가 손을 뺐는데 상대가 들어왔다. 그 요도를 잡아야겠다. 그러면 이걸 붙이게 돼 있어요. 그럼 빠져나가면은 백이 오히려 양곤마가 되면서 이 백이 망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넘겨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넘겨주고. 여기서 이제 한 가지 꼭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최근에 바뀐 이론 중에 하나가 이제 이게 1선과 2선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집은 굉장히 이제 작은 걸로 변했어요. 크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흙이 또 이제 뭐 받게 되는데 백이 또 다른 데로 손을 빼요. 흙은 공격을 하려면은 뭔가 또 둬야 되는데 원래 여기서 한 번 더 손을 뺐는데 하나 지켜둡니다. 흙도 뭔가 이게 공격하려고 나오게 되면 또 손을 빼요. 자, 그래서 흙이 세 번을 투자를 해도 공격이 잘 안 되는 겁니다. 다음에 또 두면은 뭐 또 도망 나오면 됩니다. 그래서 세 번을 백은 더 큰 데 두면 되니까 흙이 공격을 하는 거에 비하면 효과가 이제 덜한 거죠. 따라서 이렇게 높게 벌리면은 대부분 이제 손을 빼버립니다. 일예로 이제 다른 형태도 많이 나올 수 있는데요. 비슷한 모양이 많이 있습니다. 걸치고 보통 이렇게 둘 때 백이 벌려 놓으면요. 흙이 다가가질 않아요. 똑같은 얘기거든요. 손 빼고 들어가면은 또 넘겨주고 두면은 둘 때 또 손 빼면 또 손 빼고 이런 식으로 1선과 2선을 이렇게 생기는 요 모양은 굉장히 작은 형태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제 모양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이제 뭐 나중에도 살짝 나오긴 하는데 이런 식이 돼요. 그러면 이제 눈목자 걸치고 자 벌립니다. 흙이 여기 다가오질 않습니다. 띄워놓고 여기 두고 손을 빼요. 그래서 이 어떤 모양이 되던 간에 이 벌려져 있는 형태는 공격을 당하지 않아요. 크게 당하지 않습니다. 크게 당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이게 넘겨준 정도인데 그 정도는 다른 데 두 번을 두니까 충분히 뽑아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자, 요렇게 된 모양에서 아까 이제 벌리고 난 다음에는 손을 뺀다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선수에 대한 중요도를 누구나 많이 얘기하죠. 특히 바둑TV나 K바둑을 보시면은 해설자들이 손 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께서 바둑을 보실 때 빨리 손을 빼야겠다 이렇게 어설프게 생각하시는데 인터넷 한 4, 5단 분들이 유독 그래요. 여기서 그래서 이제 손을 여기서 빼시는 건데 벌려져 있는 상태에서 상대가 다가올 때 손을 빼는 건 괜찮은데 아예 벌리지도 않고 무작정 손을 빼면은 요 돌은 이제 굉장히 안 좋습니다. 계속 중앙을 두어봤자 손을 빼기가 애매해요. 이거는 집이 하나도 없어서. 그래서 벌려져 있는 돌은 손을 이렇게 된 상황은 손을 빼는데 이게 벌림이 아예 없는 돌은 위험하다. 집이 하나도 없으므로 위험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벌림이 있고 없고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자, 중국식이 소림류 모양에서 이제 벌렸는데요. 여기서도 흙이 예전엔 왔는데 요즘엔 잘 안 둬요. 그냥 손을 뺍니다. 근데 만약에 오면은 벽이 한 칸 띄고 들여다보고 이을 때 자, 이쪽을 지킵니다. 지킨 다음에 백이 하나 더 둬야 되는데요. 이때 백이 흙이 여기 지켜야 되거든요. 그럼 백이 손을 빼요. 이 모양에서도 흙이 물론 좀 이득을 본 건 맞습니다. 이득을 약간 본 건 맞는데 이 백이 이 상대 모양에 들어가서 이 보시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집 이상의 집을 냈죠. 요 정도 집을 내면은 굉장히 대성공이에요. 나쁘지 않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모양에서 백이 흙이 또 똑같은 얘기죠. 손을 뺄 수가 있는데, 네, 들어가면은 흙 위에 요 돌이 벌려져 있는 돌이에요? 벌려져 있지 않은 돌이에요? 네, 벌려져 있지 않은 돌이죠. 저 돌이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이제 기준을 세워 보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보시면은, 자, 이렇게 벌림이 되어 있다. 벌림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어쨌든 요 돌은 약간의 시달림은 당할지언정, 공격 크게 당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패스. 근데, 이렇게 아무리 선수가 중요하다고 해도, 벌리지도 않고 그냥 손을 빼는 그거는 안 된다. 안 된다. 자, 그래서 이 귀의 모양은 계속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붙여 늘기 정석도 사용을 했지만, 네, 요렇게 되는 모양도 있죠. 자, 백은 여기 두 칸 벌리면 이제 웬만하면 받아주는 편인데, 흙이 손을 빼지 않는다고 했어요. 백이 들어가면은 네, 흙 위에 한 점이 네, 벌리지 않은 돌이니까 저 돌은 이제 위태롭다 그 얘기죠. 자, 그래서 이 바둑에서 그래도 벌림의 형태가 이제 기본형이 되는 겁니다. 아까 이제 귀는 수없이 바뀐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됐을 때도 일단 벌려놓고 다가오면 손을 뺀다 말씀을 드렸고, 화점에서도 똑같습니다. 걸쳐놓고 벌려놓고 따라오질 않는다. 손을 빼니까. 벌려져 있는 넌 손을 빼고요. 그렇지 않은 넌 손을 빼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궁금하신 것들 댓글에 남겨주시고 제가 그 이메일 주소 가르쳐 드릴 테니까 사진 찍어서 보내주시면 성심성의껏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